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컨트롤넷 기능 중에 하나인 Instruct P2P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미지 투 이미지나 인페인트를 거치지 않아도 이미지를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쉽게 효과를 줄 수 있는 컨트롤넷 기능 중에 하나예요. 사용 방법을 모르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기능이지만 사용 방법을 알게 되면 상당히 유용한 확장 기능이니 오늘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사용해 보시고 꼭 한 번쯤 여러분들 작업물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Instruct P2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컨트롤넷 확장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컨트롤넷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아직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설치를 하고 이쪽 영상으로 다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struct P2P를 사용할 때도 컨트롤넷의 모든 기능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모델을 다운받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을 했다고 했죠. SD 핫라인이라는 홈페이지고 컨트롤넷 모델들을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운받는데 너무 귀찮아서 직접 만든 것도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IP2P가 Instruct P2P인데 이 모델 다운을 클릭하면 바로 이 다운 링크와 연결돼서 내 PC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운받은 모델 파일은 어디에 넣느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저는 C 드라이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Stable Diffusion Web UI 폴더로 들어오셔서 Extensions 폴더로 들어가면 됩니다. 클릭. 그 다음엔 SD Web UI ControlNet 이 폴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델스라는 폴더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다운받은 이 컨트롤넷 모델들을 모두 이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Instruct P2P 이 모델 파일도 이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Stable Diffusion IP2P, Instruct P2P를 사용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럼 Stable Diffusion을 실행해서 이 화면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투 이미지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작업을 할 거고 상당히 놀라운 효과를 IP2P, Instruct P2P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사진 한 장입니다. 자, 우선 컨트롤넷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아래로 내려서 컨트롤넷 탭을 이렇게 오픈을 해주고요. 여기에 미리 준비한 이미지 한 장을 끌어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타입은 제가 오늘 Instruct P2P라고 했죠. Instruct P2P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 자, 여러분들 모델이 제대로 다운받아져 있다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IP2P, FP16 이걸로 되어 있으면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프리프로세서가 논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한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프리프로세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도 의미가 없는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컨트롤넷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미지와 이 텍스트가 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탄생하는 구조가 이 Instruct P2P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생성을 해볼게요.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넷 이미지 사이즈를 맞추려면 이 카메라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이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하게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자, 눌러보면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현재 512 곱하기 5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샘플링 메소드를 SD 카라스로 주고 샘플링 스텝은 30으로 줘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거티브는 늘 적용하던 네거티브 그대로 가져와 보고 한번 이 남자가 너무 차가워 보이니까 불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화염 뭐 이런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간단히.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이미지가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클릭.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미지는 IP2P 컨트롤넷에 이 이미지를 참고했다라고 먼저 뜬 이미지고요. 이 파이어와 플레임이 적용된 이미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이 남자의 이미지에 틀은 그대로 두고 불길이 휩싸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는데 전혀 다른 남자
남자의 뭐 옷도 안 입고 있고 그냥 불길에 휩싸인 남자만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상태에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뭐야? 별로 의미 없는 컨트롤의 기능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가장 쓸모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적용을 다시 해보니까 정말 괜찮은 컨트롤의 기능 중에 하나다 라고 다시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이미지가 이렇게 일관성을 띠지 않고 다른 이미지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 내가 올려놨던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불꽃이나 화염 이런 것을 추가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자, 아래에 보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면 컨트롤 웨이트와 스타팅 컨트롤 스텝, 엔딩 컨트롤 스텝, 이게 정말 중요해요. 스타팅 컨트롤 스텝과 엔딩 컨트롤 스텝은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컨트롤 웨이트예요. 지금 컨트롤 웨이트가 1로 돼 있다는 거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틀을 유지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이미지에서 컨트롤 웨이트 2를 주고 인스트럭트 P2P를 사용하게 되면 틀이 어느 정도 바뀔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1도 약간 강한 수준의 컨트롤 웨이트지만 1의 수준으로는 지금 완전히 많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컨트롤 웨이트 1로는 틀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 웨이트를 완전 강력하게 거의 콘크리트급의 뼈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수치를 2로 주면 됩니다. 1에서 2까지 줄 수 있는데 크게 0점 몇부터 0.1부터 2까지 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웨이트는. 자, 그래서 최대치가 2인데 2를 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다면 이 뼈대는 그대로 살려두고 이 불꽃을 입힌 이미지가 탄생할 수 있겠죠. 한번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클릭. 이미지가 다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원본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꽃에 휩싸인 이미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화질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미지 크기도 이런 화질의 퀄리티, 이미지의 퀄리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512 곱하기 512 사이즈는 매우 작은 이미지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또 만들 수 없다는 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보시면 컨트롤 웨이트를 2로 주니까 이제 틀을 다 맞춰서 이 틀에서 거의 변경되지 않고 제가 원했던 텍스트, 불꽃을 잘 입혀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틀은 조금 변해도 된다. 의상이나 얼굴 표정 이런 거에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넷 쪽으로 다시 내려오신 다음에 컨트롤 웨이트를 조금씩 낮춰보는 거예요. 자, 2가 완벽하게 이 틀을 갖추고 이미지를 생성해라 이런 의미라면 2에서 조금 내리면 조금씩 그 틀이 무너지겠죠. 자, 그래서 저는 1.7로 두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자, 결과가 또 나왔네요. 자, 보니까 컨트롤 웨이트를 2로 줬을 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불꽃 그리고 화염에 휩싸인 남자의 모습을 잘 표현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하다 말았던 부분이 있죠. 스타팅 컨트롤 스텝과 엔딩 컨트롤 스텝. 자,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팅 컨트롤 스텝과 엔딩 컨트롤 스텝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자, 여기 0부터 1, 이거는 0부터 10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부터 10단계.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만약 스타팅 컨트롤 스텝을 0으로 두고 엔딩 컨트롤 스텝을 0.5로 둔다. 자, 이 말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만 이 컨트롤 넷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이 컨트롤 웨이트가 1.7의 강도로 계속 이 뼈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넷이 풀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유분방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넷 웨이트 1.7, 스타팅 컨트롤 스텝 0, 엔딩 컨트롤 스텝 0.5 두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불길에 휩싸인 남자와 이 포즈는 같은데 얼굴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변해버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넷이 5단계, 0부터 5단계까지는 이 컨트롤 웨이트의 틀이 꽉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탁 풀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조금 무시하고 얼굴이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다 보면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이걸 건드려도 되나 싶은 버튼들이 있어요. 뭐 시스템에 오류가 날 정도의 버튼은 이런 데에 두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한 번씩 만져보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컨트롤넷의 인스트럭트 P2P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를 거치지 않고도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이 컨트롤넷 기능과 함께라면 다양한 이펙트를 사진에 넣어서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한다면 여러분이 뭐 다른 툴을 사용하지 않아도 매우 쉽게 원하는 효과를 넣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물에 한 번씩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